자, 상상클럽 전문가 만나보는 시간, 오늘은 한빛투자경제연구소의 박상희 소장입니다. 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사람들은 외국인이 오늘 이제 3천억 이상 많이 사니까 또 11거래일 연속해서 사고 있고 되게 좋다, 수급 좋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네. 아니다, 약간은 뭐 차익거래 같은 것만 이용하는 것 같다 그래서 순도가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오늘 상승 자체는 어떻게 좀 해석하세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시장이 좀 저항을 좀 받아가면서 고점을 돌파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생각보다 시장이 상당히 강해서 조금 시장이 전형적인 강세장의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전형적인 강세장의 현상은 어떤 현상이냐면은 대개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나서 아니면 완화되고 나서 투자 심리가 완화된 가운데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면은 강세장 때 보면 대개 주가가 그냥 저항이 있겠지 하지만 그냥 갈 때까지 가고, 그리고 나서 어떤 불확실성이라든지 악재가 나오면 그때부터 그냥 조정에 확 들어와 버리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데, 지금의 주식시장 보면은 거의 뭐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외국인들이 지금 9일째 매수하면서 프로그램 매수도 유발시키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시장을 끌고 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주변 여건을 보게 되면은 해외 증시도 전반적으로 양호하고요. 또 환율 쪽에서도 외환시장에서 지금 현재 1110원이 지금 환율이 살짝 깨졌습니다. 물론 이제 외국인 주식 매수에 영향을 주고 있지만 좀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 여기에다가 전체적으로 약간의 그 미국의 경제 지표에 대한 우려감이 없진 않지만, 연말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도 그렇고 국내 기관 쪽, 오늘 특히 이제 보험 쪽에서 주식을 많이 사는데요. 이런 쪽에 지금 이제 윈도우 드레싱도 지금 이제 상당히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이번에 이제 주가가 이제 오를 만큼 지금 아주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 악재에 대한 내성은 충분히 갖추었고 시장이 이제 바닥을 쳤다는 심리도 형성되고 있고요. 그래서 새로운 어떤 악재가 나올 때까지는 큰 폭의 변동성은 없지 않겠느냐. 제한적으로 약간 경계감은 장중 변동성을 통해서 좀 나타나긴 하겠지만은 큰 흐름상으로는 큰 폭의 변동 없이 주가가 좀 저항을 받아가면서 결국은 제가 상반기 안에 고점을 돌파하고 4월달에 고점을 돌파하는 걸로 보고 있는데, 점진적으로 고점 돌파에 좀 초점을 맞추고 대응을 좀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단기적으로 이제 오늘 내일 정도 윈도우 드레싱 이후 4월 초에 가서는 오히려 일시적인 고점 전후나 아니면 고점 돌파 후에 진통이 있을 수 있다. 너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또 시장의 매기가 주변적으로도 많이 확산되고 있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불확실성이 좀 나타날 때까지는 아직은 그냥 좀 지켜보면서 좀 긍정적으로 좀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라가되 약간의 진통은 좀 겪을 것이다. 또 반대로 해석해보면은 진통을 겪으면서 꾸준히 잘 갈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테고, 오늘도 혹시 좀 매력적으로 보이는 종목이 있습니까? 새롭게 나타난 것? 기존 포트 말고요. 기존 포트 말고 지금 이제 좀 보고 있는 쪽은 이제 기계업종. 기계업종 쪽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기계업종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주가가 부각되고 있는 것이 두산인프라하고 기계업종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제 기계 쪽이라든지 발전이라든지 태양광이나 풍력 쪽에 이제 관여를 하고 있는 현대중공업. 이 두 가지가 이제 종목이 좀 눈에 띄는 종목인데요. 자, 잠깐 이 두 종목을 한번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지금 두산 인프라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주가가 상당히 그동안에 이 평균 고점이 29,000원, 30,000원을 뚫지 못하다가 이제 뚫고 이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뚫고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도 보시게 되면은 오늘자로 이제 지난번 고점대에 저항을 갖다가 한 일주일 동안 눌림목을 형성해 오다가 오늘 이제 드디어 이제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그런 차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종목이 올라가는 배경은 아무래도 일본의 지진 피해로 인해서 일본 기계 중장비 업체들이 대부분 일본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물량 소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일본이 대외적으로 수출했던 부분, 중장비라든지 기타 발전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공작기기 이런 게 되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 기업들이 대부분 갖다가 반사이익을 볼 것이다. 그래서 중국 시장 같으면은 일본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장악하고 있던 부분을 한국 기업들이 대부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경쟁에서 이제 일본이 떨어져 나간다 이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모멘텀이 지금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포트폴리오도 현대중공업을 포함시켜 놓기는 했지만은
이 종목을 이제 사실상 조선주로는 안 보고 있거든요. 조선주로 본다면 제가 매매를 안 했을 겁니다. 오늘 물론 조선주들이 강하게 올라가고 있지만은 그래서 이제 현대중공업 조선주가 아닌 다른 사업 부분들이 전체 그 사업의 한 60% 그리고 두산인프라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발 모멘텀에다가 일본 반사 이익과 그리고 또 경기가 좋아지면서 공작 기계 부분의 수익성도 좋아지고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이쪽 두 종목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되게 신고가 이후에는 주가 또 한 단계 더 가거든요. 그래서 두산인프라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매매를 좀 한번 해본다면은 손절가가 한 3만 원, 지금 손절 가격을 한 3만 원 정도 짧게 잡고요. 위쪽으로 한 3만 5천 원까지 한번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지금 현재 한 55만 원까지는 이제 저는 단기 한 52만 원 보고 있는데 일단 55만 원까지는 좀 중기적으로 봐도 될 것 같고 손절 가격은 아래쪽에 최근에 그 눌림목 나왔을 때 뭐 차트 보시게 되면은 기술적으로 최근 한 일주일 동안 저점을 형성했던 자리가 바로 그 48만 원 전후에서 저점을 형성했거든요. 그걸 손절가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은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아직도 소위 그 지금까지 말씀드린 지금 한국 기업에서 이번에 그 3월 달에 많이 올라온 주식들이 뭐냐면 사실상 일본의 지진에 따른 반사이익을 많이 보는 기업들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모멘텀이 있는 주식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쪽이 모멘텀이 강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런 쪽 지금 소전 거치고 지금 강하게 올라오는 쪽을 한번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접근해봐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존에도 뭐 현대중공업은 포트폴리오 4종목 중에 하나 차지하고 있었고요. 목표 주가 짧게는 52만 원, 길게는 55만 원까지. 그리고 오늘 새롭게 두산인프라코어는 목표가 3만 5천 원, 손절가 3만 원이요.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